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 두 번째 시간, 또 오늘도 강의를 하게 될 여익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볼 텐데요.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 화나고 막 우울하고 승질나고 짜증스럽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화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맑고, 그죠? 기분 좋은 표정. 오늘 멋진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화면이죠.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틀려지는 거죠. 치매 어르신을 볼 때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질환, 정말 거추장스러운 거, 좀 불길한 거,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인격체로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내 아버지로서의, 내 어머니로서의 또 귀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으로서의 그렇게 존경함으로써 이렇게 지내가 된다면은 그 당사자는 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치매가 제가 수십 가지 종류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중앙치매협회에서는 가장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축두엽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처 치매, 파킨슨에 의한 치매, 이런 형태로 이제 질환이 많은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근 70% 정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는 것은 1907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뇌에 정상 뇌가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게 이 위에 뇌 조직을 갖다가 이제 촬영한 거예요. MRI 찍어본 거거든요. 찍어본데 보니까 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양전자 단점 촬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수축이 돼 있고 쪼그라들고 있고 정상적인 뇌 밑에는 위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의 어떤 뇌의 형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갖다 학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치매 전체 질환 중에 3분의 2가 차지하는 것이 이 노인성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인데 이 치매가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또 우울감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몇 요일이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중기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중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정신행동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폭언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제 배회를 하기도 하고요. 집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오른쪽으로 입어야 될지 왼쪽으로 입어야 될지 이제 모를 수도 있고 또 색깔을 이제 구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에 나타나는 거고, 말기에는 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가족들이 누구인지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 말을 걸면은 말에 대한 대꾸를 제대로 못해요. 그냥 뭐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정도. 중기 정도 되면 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를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기에는 제대로 알아듣는 것도 못 느끼는 거죠. 그 와상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런 일반적인 치매 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9년도에 로망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이순재 선생님하고 정영수 선생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로망하고 노망하고 약간 이제 한 끗 차이죠.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로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이 왜 그런 로망으로 표현했냐면 처음에 정영숙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막 가부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약간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막 뭐 지시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나부터 네가 해. 막 이렇게 이제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매구나. 이게 치매 증상이구나.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잘못한 것을 갖다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케어를 해주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많이 고달프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택시 운전 기사를 이 택시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손님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어디요? 다시 좀 물어보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딱 갔더니 치매 진단이 딱 받은 거예요. 이제 부부가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죠. 부부가 치매에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랄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랄지 이걸 볼 때 부부가 치매인 것은 그런 것은 화한 것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부부가 치매인 그런 이제 영화가 이제 최초로 이제 방영을 하게 됐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아내가 치매에 있을 경우에 남편이 있잖아요. 치매 걸릴 확률은 근 6배나 된대요. 6배. 그게 미국의 유타주의 유타주 주립대에서 이제 논문에 의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내를 간호를 해야 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남편이 많이 받게 되겠죠.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식생활 습관이랄지 모든 생활 습관들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30년, 40년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이제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치매 걸릴 확률은 근 11배 정도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남편이 치매 걸리고 아내가 이제 케어를 했을 경우에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은 한 3배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문제는 약이 없어요. 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냐면요. 4가지가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4가지 미국 FDA에서 승인한 것은 이제 4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도네페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바스크만, 갈란티만, 그 다음에 이제 메만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 메만틴이라는 약이 언제 나왔냐면은 2003년도에 나왔어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18년 동안 지금까지 치매 약이 여기저기서 각국에서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료제가 아직도 승인이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치매가 완치되는 약은 없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완화시켜주고 기간을 갖다 이제 늘려주는, 사망을 이르게 되는 기간을 늘려주는 이게 그런 정도인 것 뿐이지 횟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횟수를 갖다가 줄여준다는 이런 정도이지 완전히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은 올 1월 달에 한 일주일 전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제약사 중에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제약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도나넴맘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2상까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체인 바이오젠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아두카맘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가 또 이제 임상 실험을 갖다 거의 완료돼서 곧 있으면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거라는 그런 희소식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이렇게 두 분이 다 딱 걸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은 없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걸리는, 치매가 24시간 계속 걸려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여보 그동안 했던 거 내가 미안해, 이런 것은 너무 고마웠어, 이런 걸 메모지를 갖다 쪽지에다 이제 써가지고 메모지에 써서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이게 적어놓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남편이 보고 어쩔 때는 아내가 보고 이게 서로 이제 보고 가면서 서로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디 가자, 이제 꿈을 꾸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같이 놀이동산도 가보기도 하고 또 영화관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같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해변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기대면서 서로 이제 뭐 말을 못하고 이제 기억은 못하지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로망이 깃든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JTBC에서 이제 2019년도 이것도 눈이 부시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혜자 선생님이잖아요. 예, 김혜자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치매가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정말 안 좋은 질환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은 오늘을 살아가세요. 정말 눈이 부시게 살랑살랑 부는 햇살, 그리고 따사로운 햇빛, 어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에나 공평하게 있는 것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눈이 부시다. 그리고 내가 젊음이 훈장이 아니고 내 늙음이 형벌이 아니듯이 내가 사는 내 자신으로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서사시를 가지고 치매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제가 이걸 본 건데요. 천천히 조금씩 안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얼렁 굿바이라는 그런 이제 치매 영화인데 이건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인데 작년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군자동에 있는 뭐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게 딱 영화 예매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가서 예매해서 딱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까지 합쳐서 3사람이잖아요. 혹시 영화 안 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방영을 하더라고요.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본 영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본 영화가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70세 때 생일날 이제 갑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다 불러내요. 이제 아내가 불러내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아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이제 둘째 딸. 그 다음에 이제 큰 딸. 그 다음에 오른쪽 남자애가 이제 손주 이렇게 됐는데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이렇게 치매다. 내 남편이 치매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리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지금 아빠는 이제 너희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지금도 사랑한다.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각각에 있는 처소로 이제 각각 전부 다 가요. 그러니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자꾸 매번 어디 갈 데가 있어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막 나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갈 데가 있어 그래서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고향을 데리고 가요. 고향을 데리고 가보니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또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번 또 나 갈 데가 있는데 또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손주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럼 놀이동산에 가자.
그래서 손주를 위해서. 그럼 가족들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막 찾았죠. 찾고 보니까 어디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시는데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오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딸들이 있잖아요. 소풍을 갔는데 놀이공원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산을 갖다가 비 온다는 예보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우산을 갖다 건네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비에 이제 젖어서 감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혹독하게 감기가 들었던 그게 이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매번 갈 데가 있어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기억들이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순간순간 잃어버리다 하더라도 어떤 집착되어 있는 것들은 그게 살아있고 그것이 이제 감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랑으로 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손주 녀석이 결국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갖다 끼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때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손주한테 이제 딱 문자가 딱 와요. 메시지가 뭐라고 오냐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살 동안 계속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인공호흡기를 떼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웠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가족의 어떤 애틋한 감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런 언론 굿바이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추한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도 말씀을 영화를 통해서 해주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예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혈관이 어떻게 이제 막힌다든지, 혈관이 갑자기 좁아든다든지, 혈관이 경색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뇌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뇌에 경색이 생긴다든지, 뇌가 막힌다든지 생겨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은 막 피 자국이 막 있잖아요, 그죠?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죠. 출혈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 이런 용들 이제 이게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치매라 해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갔다가 또 각자에 악화되고 서서히 갔다가 또 각자에 악화되고 이제 계단 형태의 그런 진행 형태를 보이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어떤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성 치매의 어떤 증상도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현기증,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혈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혈관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암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인지 혹시 아세요? 폐렴. 폐암. 폐암. 자, 보세요. 폐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십시오. 심혈관 질환에 의한 거, 뇌혈관 질환에 의한 거, 합치면 이제 혈관 질환에 의한 것이잖아요.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9년도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사망 통계를 보았었어요. 물론 암이 제일 1위지만은 심장 질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뇌혈관 질환에 의한 거, 10번째 고혈압 질환에 의한 거, 이런 것이 혈관 질환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좀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보였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7번째로 사망 원인으로 올라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만 해도 11번째였는데 그렇게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사망
혈관에 대한 것이 이제 순위가 높아졌다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도 이제 심장 질환에 의한 것, 혈관 질환에 의한 것을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혈관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혈관 관리하려면 뭐가 생각나죠? 혈압을 해야죠. 혈압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수축기 때 응축기 때 몇 미만이어야 되겠죠? 120에 통상적으로 120에 80 미만, 그죠? 수축기 때 180, 120,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때 80에서 이제 120에 80 미만으로 가급적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중요했고, 근데 70세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140 미만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혈당은 100 미만으로,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200 미만으로, 예,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 자기 혈관 관리를 갖다 그렇게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혈관성 치매로부터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사진을 보면은 저 누구 같아요? 네, 맞아요. 무하마드 알리예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인데, 제가 저기서 사진을 저기다 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나 하면은 파킨슨 병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파킨슨 병은 19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서동증, 천천히 걷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이제 경직돼 있고, 그리고 몸이 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갖다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런 질환이 생긴다라고 학계에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파킨슨 질환이라고, 파킨슨에 의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서 학계에 이제 보고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1996년도 미국에서 아틀란타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틀란타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최종 성화 봉송 주자로 이제 뛰었었어요. 뛰었는데 그렇게 날렵한 사람,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는 그런 이제 명언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렇게 활달했던 분이. 그리고 몸이 성화봉을 주면서 이게 서서 떨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화봉에 이제 딱 점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딱 이게 유연스럽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이 굳어져 있어, 강직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눈의 초점도 그렇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파킨슨에 의한 이제 치매로 되는데, 다 치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파킨슨 병에 의한 걸렸던 분들이 3에서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나중에 이제 치매로 오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제 파킨슨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다음에는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입니다.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는 1892년에 픽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떤 논문이냐면은 실어증, 말을 갖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두측두엽 치매라기도 하고 이제 픽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엽은 기억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측두엽은 이제 언어나 이런 것을 표현을 담당하는데, 전두측두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질환이 생겨서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명을 갖다가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하는데,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면요, 자기의 충동을 갖다 조절을 못 해요. 행동 증상들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락부락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냥 확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보통 근데 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라기보다는 한 40대, 50대 이제 젊은 치매 있잖아요. 초록이 치매인 경향이 많아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간 말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말을 갖다가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종인데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걸 가지고
스트로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예? 이걸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위에 저기 마이 자켓이라고 하냐고 바지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이제 착오증, 그런 이제 실인증 이러한 것들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두축제염의 세 번째로 많은 이제 치매입니다. 네. 자, 다음엔 이제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뭘 말하냐 하면요, 독일의 학자 이제 루이라는 사람이 신경 전달 물질인 루이소체가 뇌에 침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제 대뇌 세포에 이런 루이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생각에 대한 어떤 망상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루이소체라고 이렇게 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냐면요. 환시라는 게 뭘까요?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이제 뭐 몽유병 환자처럼 있잖아요. 꿈속에서 뭐 꿈을 꾼 것이 현실에서도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2018년도죠. 그때 이제 드라마 같이 살래에 장미하고 유동근 선생님이 나와서 드라마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유동근 씨 그때 아마 대상을 받았을 거예요. 장미 씨가 걸렸던 거기 역할이 이제 루이소치매를 갖다가 이제 걸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이상한 것이 막 보인다 그러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갖다가 막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유동근 씨가 남편이 잘 케어를 해주고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제 예쁜 치매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루이소치매의 한 이제 분류예요. 다음에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1920년에 발견된 건데 한스 크로이트 펠츠라는 사람하고 야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 질환을 발견을 했는데 어떤 질환을 발견했냐면은 그 화면을 보면은 옆에 뭐가 있죠? 뭐가 그려져 있죠? 동물이 하나 있죠? 뭐가 보이죠? 네, 소가 보이죠? 무도병, 이게 뭐냐면은 이 소위 광우병. 광우병처럼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광우병에 대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그런 치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1년 이내에 반드시 사망하는 그런 치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그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기사에도 떴었었는데요. 50대인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린 분이 50대이신 분이 40여 군데 병원을 갔다가 여기저기 그냥 전전을 했었어요. 전전을 했었었는데 다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립의료원에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근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인데요.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헌팅턴병, 무도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헌팅턴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지었겠어요? 헌팅턴병이면 자기 이름을 일반적으로 따가지고 다 치매의 이름을 갖다가 지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헌팅턴이라는 의사가 이제 그걸 다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논문에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회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헌팅턴병이라고 했는데 이 병은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옆에 무도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자기도 이제 무의식 가운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손도 움직이고 몸이 막 움직이고
영상을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헌팅턴 보면서 막 침대에 누웠는데도 막 이렇게 움직여. 이런 치매, 이런 현상들이 이제 헌팅턴 병한, 무도병에 의한 치매. 근데 이제 말기에 이제 치매로 오는 경우가 있죠. 실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작년에 닥터 프리즈너라고 이제 KBS TV에서 발행한 이제 드라마였는데 여기에 이제 체온역에 걸렸던 이제 질환이 이제 헌팅턴 병, 무도병에 의한 치매에서 보니까 막 손이 막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런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헌팅턴 병에 이제 그래 나중에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알코올성 상당히 알코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술, 그죠? 술을 갖다 많이 마시는 이로 인해 가지고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소위 이제 블랙아웃 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필름이 이제 자꾸 끊기는 것이 이제 자주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화될 수 있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포금을 하잖아요. 보건당국에서 포금의 기준이 우리가 몇 잔 정도로 알고 있어요. 포금은 소주 몇 잔 정도 마시면 이제 포금했다고 두세 잔? 5잔? 근데 남성인 경우는 7잔이고요. 여성인 경우는 5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가 이제 포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자주 마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해소가 되려면은 뇌에서 해소가 되려고 한다면은요, 72시간, 3일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이제 해독이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저기 하더라도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또 마실 때 마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검사를 해 보게 되면은요, 술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은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뇌까지 진행되는 시간이. 제가 시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한데 몇 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6분 정도라고 그래요.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해보고 했던 부분들이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대학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의하면은 6분 정도면은 뇌에 이제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게 뭐 식사를 하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술도 마신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막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너 벌써 술 취했냐?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한 6분 정도면은 뇌에 이게 도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했던 행동들을 갖다가 막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래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뇌에 이제 소위 브레인 포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뇌에 이제 뭐랄까 이제 약간 뭉게에 약간 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성 치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타민 완이 갖다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알코올성 치매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가역성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충분히 섭취를 해서 좀 해소시킬 수 있고 이제 영양 보충을 시켜주고 또 술을 끊는다고 한다면 끊는데 뭐 1, 2개월 끊는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끊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초록이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록이 치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65세 미만에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때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얼레디 온센 디멘시아라고 해가지고 전기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010년도에 15,0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7만 명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됐죠. 점점 초록이 치매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급적 이게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전에는 20, 30대에 있는 경우도 자꾸 치매가 기가 있으면은 숨겼었잖아요. 나이가 벌써 이게 어린데 무슨 치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치매인 경우를 자기가 이제 오픈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건 한 치매 인구의 한 10% 정도, 9.7, 한 9만 7천 명 정도 된다 하니까 10% 정도가 이제 초록이 치매입니다. 현상에. 근데 초록이 치매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근 한 10년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일반 치매인 경우는.
근데 한 6년 이내에 보통 한 사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빨리 치매가 진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뇌머리쓰기의 지우개에 손예진 씨가 이제 걸린 것이 이제 27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초록의 치매의 한 연상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우성 씨하고 그 다음에 김하늘이하고 바람이 분다라고 JTBC에서 했던 그런 이제 드라마 중에서 감우성 씨가 걸렸던 치매가 이제 초록의 치매에 해당되는 거죠. 30대, 40대에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치매에 대한 전기, 전반기, 그 다음에 중단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중기, 말기까지 산단하게 잘 구성되어 있던 그런 치매의 한 종류였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게 치매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의학적인 어떤 진단에 의해서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회 현상학적인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약속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뭘 찾는 거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을 깜빡깜빡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내가 디지털 치매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절반 이상이 51.3%가 디지털 치매라고 그렇게 부인들이 이제 답변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치매를 갖다가 우리가 예방하려고 한다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하여튼 잠잘 때도 그렇고, 옆에다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는 경향이고,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좀, 검색하는 것보다는 사색을 하고, 그죠?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재작년에도 이제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한강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뇌를 좀 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또 디지털 치매로부터 소위 영치하이머라고 하는데 젊을 영자에다가 이제 알츠하이머 합쳐가지고 영치하이머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리는 이제 디지털 치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해당하는 그런 치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억력을 갖다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고 또 유지시켜주고 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요. 같이 우리 한번 인지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넘길 텐데요.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한번 알아맞혀 봐주세요. 이게 뭐죠? 네, 다람쥐. 그 다음에는요? 네, 고양이. 그 다음에 뭐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다음에? 네. 네. 우리가, 이게 보통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덮어놓고 다시 한번 그때 당시 기억이 뭐 있었지? 그때 카드가 어떤 카드였었지? 이렇게 기억을 갖다 회상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갖다가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과일 카드를 다 다양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사과죠.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귤, 바나나, 수박, 배, 포도, 딸기. 딸기는 어느 철에 나죠? 원래 제철 음식이 원래 봄에 나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는 뭐 과일이 사시사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과일들이 있었었나요? 사과, 복숭아, 귤, 배, 바나나, 딸기, 포도, 그다음 귤 이렇게 해서 복숭아 있죠? 그래서 8가지. 근데 다 기억을 아마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순서대로 기억을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사과,
복숭아, 귤 있었었죠. 바나나도 있었죠. 사과도 있었죠. 그다음에 배도 있었죠. 포도도 있었죠. 딸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름에 먹는 과일들은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온 화면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참외는 없었었잖아요. 근데 여름에 먹는 과일 중에 아까 수박은 있었죠. 예, 수박이 있었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과요? 예. 수박.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보이죠? 만두. 예, 만두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만두 안에는 뭐 재료들이 뭐가 들어가죠? 고기도 들어가고 두부, 쏙 들어가는 거 다양하게 들어가죠. 만두에는 어떤 만두들이 있을까요? 예, 고기 만두. 그 다음에 야채 만두. 그리고 중국집에서 시키면 뭐죠? 군만두. 그 다음에 뭐 찐만두도 있을 테고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료를 넣어가지고 뭐 갈비만두, 뭐 새우만두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두만 덜컥 저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 보고 자꾸 이제 기억을, 만약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 정도 계신 분들한테는 이 만두 안에는 어떤 만두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다음에는 이제 김밥이죠. 예. 자, 김밥의 재료는 뭐 들어가죠? 주로 저기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재료는? 김, 단무지. 이제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계란도 있고, 뭐 시금치도 있고, 뭐 소세지도 있고, 다양하게죠. 이건 뭐죠? 예, 우유죠. 우유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커피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맞아. 저지방 우유. 저희 이제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바나나 우유. 그냥 우리 아무 적이 없으면 그냥 흰 우유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인지 활동을 갖다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인지 활동 중에서 기억력을. 우리가 이제 우유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했었죠? 김밥에 대한 거 아까 설명했었고, 우유에 대한 거 설명했었고, 만두에 대한 거 설명했었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에 대한 것들도 이런 걸 기억을 갖다가 되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지 활동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지 활동 중에서 이제 기억력을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쭉 같이 함께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치매에 대한 종류, 다양한 종류. 제일 많이 걸린 치매가 뭐라고 했죠?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전두축지엽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에 의한 치매. 다양한 이런 치매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있잖아요. 치매가 왜 생기는 건지,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위험 인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